그런 게 감각이라니까요. 사업계획서 만드는 게. 시금령, 시제품. 그래서 그 취지에 맞도록 샘플도 몇 개만 만든다는 취지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7P를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시장에 잘 팔리지 않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 연구개발해서 프로토타입에서 시제품, 그러니까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보면 3단계가 뭐냐 하면 3단계가 그림 조감도라 보면 조감도를 우리가 그려보니까 이게 예측되는 문제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설계도를 한번 그려보니까 이렇게 이런데 이걸 실제로 내가 모델 하우스를 한번 만들어서 고객의 반응을 보고 싶다. 체험 마케팅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모델 하우스 그 가짜 집이지만 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평균 들더라. 그래서 한번 도와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 자금이 취지예요. 그래서 5단계 그걸 만들어서 나도 모르겠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논문 써보셨죠? 네. 논문 써보실 때 연구 가설했을 때 그게 될지 안 될지 설문조사하기 전에 그게 확신이 듭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이것도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정부 지원 자금 받아가 사업 시제품 만들어가지고 한 50개 뿌렸더니 연구 설문지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 뿌렸더니 반응이 그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지 안 할지를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정부 지원 자금의 취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뭐죠? 이게 참 말이 그 정부 지원 그 스탠스를 보면 이게 대놓고 지원은 못 해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양산에 필요한 재료비로 쓰는 것에도 불구하고 스토리텔링을 또 원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업체들이 안 만든 것처럼 해서 받게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자금 받는 업체들이 내가 아는 80%는 전부 다 만들어 놨어. 그런데 시중에 나가기 전에 안 하고 그냥 시제품 이자 개발에 하는 것처럼 해서 다 해서 몇 억씩 받아요. 그걸 심사하러 다니는 저도 있고.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이게 밖으로 지원해주는 내용하고 또 속마음하고 또 다른 거죠. 속으로는 이게 잘 되고 양산해요. 매출 많이 자랑은 하고 싶은데 대놓고 자랑은 못 하겠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자금을 받는 게 단계가 있어요. 성격이 지원 자금이라는 게 있고 정확하게 정부에서 R&D 매칭으로 출연해 주는 게 있고 이게 지원은 말 그대로 이거죠. 정부가요 자본적 투자로 같이 들어가는 걸 매칭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면 매칭 펀드 들어보셨죠? 매칭은 뭐냐면 네가 얼마 투자해 그럼 우리도 투자해 줄게. 그거는 그런데 자본 주식을 받질 않아요. 정부는 그냥 투자해 줄게 자본적으로. 그게 매칭 펀드예요. 그러니까 매칭 펀드는 보통 7대3. 그러니까 네가 3을 넣으면 내가 7 할게. 그게 뭐죠? 팁스라고 들어보셨죠? TIPS. 그게 뭐냐면 정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내 사업도 아니니까 이게 담당자들이 보는 안목이 책임감을 가지고 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한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민간 네가 인베스터 너가 엔젤 너가 한번 투자하면은 네 돈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너의 그 어떤 안목을 보고 우리가 돈을 9배까지 넣어줄게. 그게 팁스예요. 그래서 전문 엔젤이라는 사람들이 1억을 투자를 하면 전문 엔젤 자격을 가진 사람 우리나라에 한 150명 돼요. 그 사람들이 1억을 투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2배수 2억이나 3억을 정부에서 모태 펀드라는 데서 지원을 해줘요. 엔젤 투자협회 이런 데를 통해서 엔젤 투자협회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반응이 좋잖아요. 그러면 또 추가로 또 투자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1억을 넣고 9억까지 투자를 받아요.
그게 전부 R&D 자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칭 펀드.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정부 출연 자금이라고 하는데 요 안에는 어떤 게 이제 정부에서 직접 매칭해 들어오는 자금도 있고 아니면 그런 팁스 같이 민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진정성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받는 게 지원 자금인데 이 지원 자금을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자나 창업하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면 창업한 지 3년 이내 많게는 7년 이내에는 이런 출연 자금을 받을 자격이 돼요. 그 평균이 5천에서 1억 정도 됩니다. 그거를 어디서 하느냐? 호스테이가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에요. 호스테이의 에이전트, 호스테이 창업지원단에서 그런 걸 하고 있고 거기 중간 결제자가 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활용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등잔빛이 어둡다고 전혀 모르고 있는 맨날 저 결제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선정된 사람들 관리하고 보고서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왜 이걸 하고 있겠습니까? 아산까지 내려가 맨날 화요일 가가 수요일까지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길 닦아주려고 제가 거기 가서 해봤자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번에 올 초에 여러분들 지원 컨설팅 지원서 다 받았잖아요. 거기 지금 물 밑에서는 다 이게 지금 작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 진입 장벽 높으니까 한번 컨설팅 기회 만들어 드리고 언젠간 또 특강 요청도 올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대놓고 못하냐면 제 제자들이라 보니까 학교에 거기 하면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적인 숙성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대놓고 하면 했다가요 역풍을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이해관계자를 그냥 추천을 했어요. 3팀을 했는데 한 팀만 지금 예비 창업자 됐는데 나머지 2팀은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한 팀은 아이템 중복성 때문에 또 한 팀은 그 같은 회사에 소속된 직원 둘이가 받은 경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찝찝하니까 저한테 무조건 물어보니까 저는 어떻게 더 찝찝하니까 무조건 그냥 떨어뜨리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 개입이 안 됐으면 그냥 했을 텐데 내가 개입이 되고 추천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오히려 더 저한테 이제 교수님이 센터장님이 추천해 준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 기업 추천해 주셨는데 제일 잘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 엄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떨어뜨리라. 그래서 이런 지원 자금을 1년 차에 받아가지고 1년 동안에 뭘 한다? 여기서 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5단계까지. 그리고 정부 출연 자금을 받는 시점은 언제냐면 요 단계에서 요 단계까지 또 뭔가 연구 개발을 또 많이 할 게 있어요. 요 단계를 이걸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단계 양산 단계가 되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 7단계 요 단계에서 R&D까지 해가지고 전 매칭 자금 받았어. 요 7단계에서 이제 엔지니어링 단계 검령도 투자해야 되고 뭐 많아요. 시설 자금이 필요해요. 그거는 융자를 받아요. 그래서 융자 보증 자금을 받아요. 그게 우리 여기 계시는 신보, 기보, 중진고 그런 데서 받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면서 매출이 일어나요. 여기서 매출이 일어나면 뭐가 필요해요? 운영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운영 자금을 또 받고 그러다가 이제 벤처 투자 자금을 받는 그러니까 VC 벤처 캐피탈을 받는 이유는 딱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할까 나도 한몫 보자. 뭐 솔직히 말해서 그거지. 그래서 보면 단계별로 시제품 개발 5단계까지는 성공률은 낮은데 정부 지원 자금, 출연 자금을 받고 시설 투자 이게 엔지니어링 단계인데 7단계인데 이때는 융자 자금을 받고 이거는 부채죠. 그죠? 부채가 뭐죠?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자금은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갈 때 이제 회사 규모가 커지면 10단계. 요 10단계에서는 이제 뭐죠? 재고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매출에 1년 매출에 한 분기 3개월치에 해당되는 매출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창업은 결혼과 같다. 한번 창업을 하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다. 사업장은 그러니까 창업은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창업을 했을 때 처음엔 요 단계에서는 지원자금, 출연자금을 받아서 어때요? 부채가 없어야 돼요. 왜 없어야 되냐면 나중에 요 단계는 성공 실패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좁은 관문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언제 대출을 받아서 하냐? 아까 7단계 요 단계가 되면 이제 요때까지는 자본적으로 뭐죠? 부채가 거의 없어요. 그죠? 이게 없고 요거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이제 시설 자금할 때 대규모로 들어가고 운영 자금할 때 대규모로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로켓으로 말하면 최고로 추력을 올려야 되는데 초반부터 추력을 올려가지고 부채를 하면 부채 비율이 높으면 뒤에는요 흑자 부도예요.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자본적으로 여기서 자본금이 요거가 얼마 되겠어요? 초창기에 몇백에서 몇천 가지고 가는데 한 1억 받아버리면 부채 비율이 1000%가 돼요. 100만짜리 회사도 많잖아요. 1000%, 10,000%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회사는요 신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초기 개발 단계에서 엔지니어링 단계, 즉 확신이 들어간 이제 시장은 확인했고 어느 정도 시설 투자 되기 전까지는 부채 비율 제로가 좋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제로인 상태에서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스텝을 잘 밟아가야 되는데 단계별 자금 조달을 어디서 해야 되고 이런 거 잘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처음부터 부채로 시작해버리면 이제 스텝 고려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오신 분들이 보면 후회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창업하고 와가지고 후회하고 두 번째는 자금 조달을 먼저 엉뚱한 걸 받아가지고 후회하고 그래. 그래서 부채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걸 해결하는데 또 1, 2년 지나면 사업기획 놓치고 막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1년 이상 이게 뭐냐면 결혼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언제 내느냐 그 시점이 중요한데 이 사업자 등록증은요 결혼한 거 한번 웨딩하면 뭘 땡깁니까? 아버지 엄마가 뿌렸던 돈을 한 방에 쓸어 담죠. 그 기회를 살려야 되는데 그냥 저끼리 좋아하고 그냥 결혼하고 그냥 끝내버렸어. 부모가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낸다는 건요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창업 스쿨은 무료 교육해주고 그리고 시제품 제작 보통 이 시제품 여기 있죠 3단계에서 5단계까지 가는 것도 지자체에서는 보유 공간하고 그 다음에 한 1,000만원, 500만원, 200만원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IP 기반 특허 출원 비용 이런 거 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3단계 아이디어만 있다면 한번 프로토타입까지 만드는 거 이런 거는요 0단계 그냥 1단계부터 한 3단계 요까지 가는 거는 한 2, 300이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부 지자체 이런 데서 굉장히 지원 자금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약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프로젝터 문정동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옛날에 공구상가 하려다가 이주시키려다 못한 공간들 많잖아요. 거기가 첫 프로젝트가 공간들 이렇게 복도 사이가 쫙 있죠. 거기에 6개월에서 1년 입주시키고 한 800에서 1,000만 원 지원해서 너 뭐 해봐라 작품 만들어봐라 이런 거고 사업계획서가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 중요하고 실력이 있더라도 표현력이 떨어지면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무직자도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직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200만 원까지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혜택을 봤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게요. 내일 배움 카드 알아요? 네. 그거 가지고 제가
전문 학원이 있죠. 1년짜리 거의 뭐 폴리텍 정도 수준으로 해서 로봇 쪽이 있더라고요. 수원에. 내가 그거 들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여건이 안 되면 못 들어갔는데 한 200만 원 내가 내면 나머지 매칭으로 해가 나라에서 또 지원이 되니까 한 400만 원짜리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거기 가면 매달 거마비로 해가 또 용돈을 2, 30만 원 줘요. 학원에서는 또 취직까지 보장을 해줘. 자격증 따고 취직까지. 그런 데가 있어요. 저 만약에 제가 실업자 되면 내일 배움 카드 딱 해가지고 거기 가서 1년 푹 숙성하다 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과정이 있어요. 정부 지출 분야 예산은 뭐 이런 게 있고 정부에서 총 지출이 올해 469조예요. 그 다음에 지원사업 구조를 보면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예비창업자 육성사업이라든지 창업사관학교 이런 게 있고 지자체에서 또 정부에서 하는 거와 다르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서울시 2030 경기도지 창업 프로젝트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템별 지원이 또 있어요.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문화콘텐츠진흥원 무슨 진흥원 돼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진흥원이 그 콩콩을 받아 먹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로 가서 우리 이런 뭐 창업자들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기관에서 돈을 받아 그 정부 세금 받아서 여기서 나눠주면서 운영비로 자기네들 이렇게 하는데 대표적인 데가 창업진흥원. 그 창업진흥원이 원래 개인 사단법인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예산의 70%를 여기서 나가는 것들이 전부 창진원이란 창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K-스타트업.go.kr 거기 원래는 개인이었어요. 개인이 그냥 사단법인으로 만들었는데 워낙 그 정부 그 중진공에다가 중진공이 아니고 어디죠? 벤처 중소기업 거기다가 제안을 해갖고 받아가지고 그 사심 없이 잘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냥 이게 그냥 나라 기관화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사업 그 정부 지원 사업 쪽에 중소기업청 쪽을 보면 지원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심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여기 보면 중앙행정기관 산업부에서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기관이 뭐가 있냐면 전담 기관이 세 개가 있어요. KIAT하고 KETP가 있어요. 이 기관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관들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부 지원 사업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오늘 PDF 다 보내드렸는데 거기 있고 그래서 그 각각을 보면 요런 기관이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산업기술평가관 KIT 그 평가기관이 우리나라 이게 저 정부 R&D 자금 이런 걸 다 집행을 하는데 자 볼까요? 보면 단기적이면서 수요 지향형이 글로벌 전문기술개발, 수요 부품기술 요번에 그 일본 사태 벌어지가 난리 났잖아요. 거기 다 이런 자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는 거는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 키워드를 정부 R&D 자금 검색해 보면 이 성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도전해 보느냐? 이 원천기술개발 사업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업이 좀 커졌을 때 아니면 기업이 작더라도 학교하고 산학협력으로 여기 진입할 수가 있고 글로벌 기술개발 사업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수요 지향형으로 해서 가는데 이게 어느 단계냐? 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큰 규모의 것은 요 단계 여러분이 어느 정도 회사가 이제 양산이 시작되고 조금 더 도약할 때 한 인원이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되고 그러면서 매출이 한 5억에서 10억 될 때 그 벤처기업 인정이든 뭐 인정 같은 걸 좀 받았을 때 이런 걸 하는데 그전에는 뭘 하죠? 이런 걸
그림의 떡이 될 수가 있는데 자금 집행기간 보면 아까 그 창업진흥원이 있죠. 그런 데서는 아까 했던 5단계까지 7단계까지 그런 걸 창업진흥원에서 전부 다야. 7년 미만 기업들은. 그러면서 제가 정부 지원 자금을 받는 걸 조사를 해봤더니 2011년도 좀 오래된 데이터인데 한 230개 되는데요. 이 기업들이 전부 진흥원이나 뭐 해가 돈 주겠다는 기관들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리피커 같이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것만 찾아다니면서 귀신같이 해서 받아먹는. 이게 너무 잘 안 보이는데.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지원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로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여기 창업대학원 있죠. 창업대학원도 9억 원이 올해 이건 한 몇 년 전에 지원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창업대학원이 10개가 있어요. 호서대학교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그 대학 요 나누기 5 하면 한 1.5에서 여러분들 등록금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 저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거기 국책창업대학원인데 거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창업진흥원 통해서 지원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대학들이 전부 다 이제 지원이 다 끊겼어요. 자생하라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호스대 글로벌 창업대학원이고 여기가 그래도 자생력이 제일 좋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조금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웨이트가 낮아져가지고 그런데 호스대는 이 웨이트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식사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PDF를 들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 사이트는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데는 이렇게 있고 출연 자금하는 데는 여기 있고 융자 보증이 있고 여기 보면 이걸 통합해서 지원 사업 해주는 데가 ntis.go.kr 여기 가면요 여기 다 올라와 있습니다. PDF 공유해 드리면 될 거예요. 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